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에 다시 시작하는 40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나온 강사 안영호입니다. 현재 이곳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목차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록, 늦은 나이인가? 물론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했겠죠. 그리고 사업의 성공 비결, 실패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나를 디자인하라. 그리고 기업을 디자인하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먼저 처음 친구와 동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군대에 이제 위문품 보내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쪽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그때는 진짜 의욕만 앞서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었습니다. 1년간 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사업을 조금 하는 게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간 IT 경험을 지금 경력을 이제 기업에서 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쌓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결심이 서고 그리고 주변 기업 대표님들과 공유를 하고 내용들을 좀 수집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수집하면서 용기를 좀 얻어서 사업을 창업하게 됐고요. 특히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서 저희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지금 이제 사업을 꾸리고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 주제와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 이야기를 좀 공감해 주십사 하고 본 강의를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록 늦은 나이인가? 절대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롯데쇼핑이나 다이소,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큰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인해 매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안 좋죠. 그리고 코로나19와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 서비스업과 고용업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인 자영업자에게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큰 대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 SK 이노베이션 등 큰 기업들은 ESG라는 그 ESG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구조 조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기술력 기반의 사업이 아닌 사회 혁신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 지배 구조를 개편해서 모두가 잘 사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데요. 지금 2019년부터 해서 20대 자살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5배가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이 59만 5,724명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불안, 우울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제 위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게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코로나 팬데믹이 국내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치화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주시를 비롯해서 관광으로 주 산업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큰 수치를 분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래 관광객 및 국민 해외 여행객 추이를 보시면 참혹합니다. 전년도까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갔다가 완전 바닥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로컬 관광 생태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푸드 생태계는 어떨까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온라인 푸드테크 유통 산업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어렵고,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개인화가 점차 돼가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공 및 민간 협치를 통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유통 관리 시스템에 대한 콘텐츠 기반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럼 이런 코로나19 물론 악재입니다. 주식적인 관점 이런 거 배제하고 모두에게 악재입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취업에 자신 없는 이유, 창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1위가 코로나입니다. 그럼 과연 무조건 악재로만 봐야 될까요? 관점에 따라서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기회라고 보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강화되고 관련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관련 데이터 산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좀 더 고민하고, 그래서 발전적인 사업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성공 비결? 실패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입니다. 기존까지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면 기술을 배워라. 기술이 힘이다.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회가 그렇게 커왔고요. 하지만 지금은 큰 대기업 구조, 대기업과 이런 저희 스타트업이나 이 기업들 간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기업들을 상대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기술력으로 저들을 압도하겠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뭐 다른 이런 기관들을 앞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창업은 물 건너 간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기구, 정부와 민간, 공조 글로벌 플랫폼 대처를 통해 임팩트 행정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4차 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정부, 법규,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력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 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사회의 혁신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회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치라고 하면 보통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 나를 지지해주는 기업들,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소비자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만하지 않고 저희 기술력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기업, 다문화, 국가, 학계, 종교, 국가, 국제기구, 시민. 앞으로의 사회는 ESG 전략을 통해서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ESG 경영 전략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밑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 면접관이나 이런 후배들을 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꿈이 뭐냐는 의미는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고 장기간에 10년 레이스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거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첫 번째로 목표가 있어야지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고, 두 번째, 현재 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내비게이션이고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적지는 부산이겠죠. 하지만 제가 GPS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부산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벡터 값이 설정이 안 됩니다.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겠죠. 쉽게 말해 제 위치, 제 현황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목표 값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사업은 1년, 2년 하고 마실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다고 저는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아이템이 현 상황, 지금 내비게이션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지금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데 부산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 상황들을 면밀하게 좀 파악하고 내비게이션을 잘 지켜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 모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장기간의 레이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내 목표와 방향성이 현재 내 목표의 값에 근접해 있는지, 그렇게 가려면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인터럽이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특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가 링 캔버스 방식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고객 모델을 분석하고 전략을 분석하고, 그리고 운영 모델은 어떻게 할 건지, 수익 모델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초기에 그 본인의 아이템을 검증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검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차리고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 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선정되었지만 거기서도 저는 검증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증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약 30여 개의 공모전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죠. 그 해당 공모전은 당연히 뭐 수익을 바래서 갔다고 하시겠지만 수익보다도 그 외적인 제 아이템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저를 냉정하게 꼬집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절실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모전을 참여하고 특허도 출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아이템이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산자부에서 상도 받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에서 문체부 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었습니다. 네. 아무튼, 사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했으면, 이제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예비 창업 단계, 창업 초기 단계, 그리고 기술 개발 단계, 그리고 제품 개발 단계, 그리고 제품 양산 단계 등, 그리고 제품 출시까지. 물론 출시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계별 액션 플랜을 정확하게 짜시고 그 액션 플랜을 정확하게 수행했는지를 재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이게 리스크로 다시 저한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표자로서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계획은 그래서 초기에 무리해서 대출이나 뭐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창업을 통해서 매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정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금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지인 투자, 엔젤 투자, 뭐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정부 사업을 통해서 제가 진행 중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향후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대출이나 뭐 다른 빌리는 돈은 어차피 리스크입니다. 제가 갚지 못하면 쌓이는 마이너스가 쌓이는 부분이고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 위주로 지원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규모가 좀 되고 기술적인 역량이 좀 쌓였다라고 했을 때 R&D 사업이나 투자 연계를 통해서 보다 좀 더 사이트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기업으로서는 VC 투자나 M&A, IPO까지 이런 단계적인 자금 조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대기업들을 기술력으로 이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전제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그 페이지는 제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스타트업 CSR, 그 사회혁신 스타트업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유사하고 그 향후에 좀 뒤에 설명드릴 이제 선배 기업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포진해서 각자의 경험과 내용들을 좀 소개해주고, 이런 부분 그 중간에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기에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커뮤니티를 가입을 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자기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들을 모집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저희 사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가 되면 서로 간의 아이디어가 공유돼서 하나의 사업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 중인 소담소담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서 그 여러 기업인들이 와서 이런 강연을 저처럼 강연을 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사업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지금 와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너무 엉성했고 자기 체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그 희망적인 내용을 보고선 사업을 하다 보니 안 되는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주마처럼 양 옆을 가리고 내 시야는 그 말의 시야는 인간보다 훨씬 270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만 볼 수 있게끔 저를 가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을 실패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한 곳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나에게 닥쳐올 위기가 어떤 부분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답을 커뮤니티나 이런 저보다 앞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력 기반보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나를 위한이 아닌 모두를 위한 ESG의 기본 개념을 제가 최근에 어느 강사님한테 이게 강연을 들었는데요. ESG의 기본 개념은 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안에는 수만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삽니다. 지금 사회와 같죠? 한국인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하나의 사회에 있어서 그 호수를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는 뭐 약육강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다 각자의 영역에서 높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 낮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 뭐 각자 생활 패턴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호수가 오염이 되면 다 같이 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단된 게 ESG 경영 전략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영 전략은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혁신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자 중심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뭐 지자체든 지역 공동체든 다양한 방면의 규제 개혁이나 지역 혁신,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등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인데요.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이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간의 레이스를 해야 되는 사업체의 대표로서의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자들은 대표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템이 좋으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자금력이 풍부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업 대표의 마인드와 대표자가 의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게 1, 2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다 보니 자기 자신 대표로서 이 장기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내 시야를 갖고 있는지, 내 사업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할지,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을 디자인하는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변화 요인인 코로나19 발발과 그리고 디지털 산업 가속화, 국제 환경 변화, 이런 변화 요인들로 인해서 그린오션, 디지털 천하 3분지계, 그리고 조직 내 인권 혁신, 미니딜, 끝나지 않을 왕자의 게임, 뭐 행정 역량 강화, 기술 투자 필요, 이런 7가지 ESG 관점의 핵심 이슈 사항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 참여나 콜라보레이션, 각 기업들의 생각은 어떤지, 내가 지금 현재 사업하는 아이템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그런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셔서 지속적인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ESG 생태계가 앞으로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국한돼서 그쪽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ESG 생태계로 가고 있는데 저만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술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나와 함께할 기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마케팅 전략과 전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맥락적 디지털 경험을 실제 세계에 접목할 수 있고 일선의 마케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실행 속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다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감대를 얻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전자지갑, 가상 여행 등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전략을 구성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제 사업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든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그리고 디지털하고 되고 있는, 내가 아무리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도 디지털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를 디자인하고 내 기술에 너무 갇혀 있으시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중간에 걸림돌이 생기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진의 경우 기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여전히 없애거나 대체하기 힘든 물리적인 접촉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워드는 비즈니스 프로세서는 디지털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고객에 대한 디지털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나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오가닉의 경우 물리적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지만 고객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곳이고요. 다른 4분면에 속해 있는 기업에 비해 디지털 영역을 이끌고 있는 옴니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설명드리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기업들을 찾는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런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간의 위닝 포인트를 명확하게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로서. 디지털 리더십 강화 전략을 위해서 디지털 브랜딩을 하고 기업을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기업의 위치가 오리진인지 오가닉인지 그리고 옴니인지 온워드인지 명확하게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저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이쪽에 뭔가를 도움을 주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대표로서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친분이 있는 기업이지만 이 친분이 있는 기업을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시야로 평가하고 나와의 관계십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기술이 인간을 모방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체공학이죠.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그리고 감지, 센서, 그리고 움직임, 로봇, 상상, 혼합현실,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 환경,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연결, IoT와 블록체인. 이 기술들 가만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은 이런 기술들로 발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력을 뒷받쳐 줄 수 있는 인간 중심의, ESG 중심의 사업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력은 없지만 이런 기술력은 기본적으로 채우면 되고, 실제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 중심의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해서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대표로서. 아이템이 명확하면 그거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러면 필요한 자원이 어떤 건지, 솔루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개발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기업 어떤 특정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은 대표자의 역량으로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고려하셔서 나의 기업
사업의 대표로서의 역량을 디자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디자인하라입니다. 보시는 그 에듀툴킷 디자인 연구소 김성희 대표님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고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각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키워 오셨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혁신 아이템으로 발전되고 거기서 기술력이 더해짐으로써 지금의 위치에 오르신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에어블랙이라는 그 문원규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의 경우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지속적 가능성인 공공인정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등록된 기업이고요. 보건복지부와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그 전문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이슈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 아이템을 설정하고 그런 사업을 디자인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요. 특히 다양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 영역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롤모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도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의 강빛마을 장영배 대표님의 경우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ESG 기반의 퇴직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사업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와 맞는 스마트팜이나 그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요. 파인드팡 이은열 대표님의 경우 지금 경기도 수원시에 이제 사업체가 있으신데요. 경기도 쪽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수요 기관으로서 사업을 많이 성장시키는데 그 기반으로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하셔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이스터 배태관 대표님의 경우 그 오늘의 분리수거라고 해서 오이스터블이라는 그 쓰레기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품을 버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버림으로써 저에게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품들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들을 IT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키워나가신 분이고요. 진짜로 제가 존경하시는 그 ESG 산업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앤서미디어의 이민아 대표의 경우 그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이제 IR 맞춤 비대면 교육 멘토링을 통해서 해외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는 이제 즉석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직톡 신범석 대표님의 경우 그 외국인 대상 한국어 언어 맞춤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다문화 그리고 다국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 업체는 제가 이번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좀 알게 된 업체인데요.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사회 문제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두잉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되는 부분들을 사업 아이템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슈가 되는 기업입니다. 미네르바 대학교의 경우 사회 문제 해결 스타트업 사관학교를 제도를 도입해서 글로벌 파트너를 확보하고 서로 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각 국가 간의 생각 그리고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기업들이 어떤 마인드로 ESG 경영 철학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제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무리해서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자금을 조달을 해서 저에게 리스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까지 앞으로 10년을 보시고 자신의 아이템을 설계하고 검증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나 공공 데이터 창업 공모전 왕중왕, R&D 연계, 이런 좀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성장형 패키지나 팁스타운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신중장년에 창업 전략 6가지 중심의 기술 창업 센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인큐베이터,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가치 사슬, 자금 구조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체가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교육. 현재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업 활동들을 디지털 전환함으로써 표준을 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화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상 전문성, 영향력 강화 등, 그리고 기업 ESG 투자, 그러니까 사업을 ESG 표준에 규격하여 이런 멘토링을 진행하고,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기업 ESG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창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사업자분들은 꼭 챙기셔서 좀 더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들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본인의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질문이 많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질문을 하실 거다라고 제가 판단되는 질문을 2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로 데이터 산업 창업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IT 전공이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단순 IT 전문 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푸드산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기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IT 기술은 단기간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화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 아이템이 확실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면 IT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은 외주업체나 개발자 채용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시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사업 아이템의 검증을 확실하게 하시면 사업의 길이 보이실 겁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자금 조달의 목적인가요? 충분한 자본금으로 빠르게 사업화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단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 조달은 기본이고요. 정부 지원 사업의 장점은 사업자가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을 비롯해서 멘토링, 그리고 창업 교육, IR 지원, 엑셀레이팅,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해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사업을 제일 잘 알고 진행하시겠지만 법률, 투자, 시장 분석 등 다양한 부분을 모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원 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맞춤옷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온라인을 시작하시려면 일단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시려면 고객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온라인을 어떤 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해서 방법론에 맞춰서 의거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단에 맞춰서 뭐 IT적인 개발자나 외주 용역을 쓸 건지 이런 방법론을 설정을 하셔서 사업을 기획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그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맞춤옷을 주문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을 그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좀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멘토링이나 그리고 프로보노나 이런 부분들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그런 분들에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멘토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경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